2024년 1월 5일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기자들한테 전화 왔는 게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무슨 김모 씨, 이재명 피습범, 확신범이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혼을 냈죠. 도대체 이게 기자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말 그대로 확신범, 아니 당연히 확신범이 아니냐. 아니 정치적인 테러를 했는데, 정치적인 테러가 신념이 없이 어떻게 정치적인 테러를 하겠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정치적 테러라고 그러지 않죠. 예를 들면 지나가다한테 때리는 거, 예? 이런 거가 이거를 정치적 테러라고 하지 않죠. 그건 그냥 해프닝이지, 해프닝.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확신범이다, 이런. 무슨 경찰학과, 행정학과 교수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이게 무슨 확신범이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참 한심스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경찰 행정학과의 교수랍시고 저기 있는지, 그게 어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수준이 다 그냥 너무 천박해갖고, 말하자면 확신범인지 아닌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면 당연히 확신범이지. 그건 하나만한 소리죠. 예? 그건 왜 그러느냐? 당연히 정치적 테러라고 이미 규정이 됐고, 그 정치적 테러는 당연히 어떤 특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근데 그 신념이 지금 문제는 어떻게 조직화가 됐느냐? 예를 들면 배후가 있느냐 없냐, 이런 쪽에 대한 논의가 지금 얘기가 되거나 혹시 수사되거나 이런 건데, 그러니까 참 이제 뉴스 보고 그러면 한심스럽습니다. 좀 이런 거 보면 좀 다른 나라의 기자들이나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경찰 관련된 범죄 관련된 그런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 수준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제가 어제 주목했던 거는 오늘까지 서현동 최원정이죠. 서현역 흉기 난동범인 최원중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하면서 이것이 살인미수 혐의, 살인 예비 혐의로 4차 공판에서 정신감정 통보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국립법무부병원에서 감정 작성한 겁니다. 4차 공판에서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당시에 조현병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걸 추정된다 라고 했고, 이걸 바탕으로 변호인은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검찰은 당연히 범행정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 라고 했고, 유족들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요청을 했죠. 근데 제가 최원정 사건의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이라는 놈이 그거 발표하고, 그때도 제가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저 따위로 무슨 이 수사랍시고 하느냐. 그냥 때려쳐라. 그리고 검찰에 송치됐을 때도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봤을 때도 참 한심스럽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KBS에서 최원종이 했던 일배 활동, 인공무연부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 일배 활동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수사상에서 기소상에서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안 되니까 얘가 미친 거 아니야, 조현병이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 경찰 혹은 검찰은 의도적으로 최원정에 대한 이른바 심리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정신감정을 회피했거나, 지들 딴에는 뭔가 정신감정을 했다고, 그때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무슨 사이코패스 검사랍시고 했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원정을 수사했던 경찰놈들이나 기소 검찰놈들은 다들 한통속이고 나쁜 놈들입니다. 왜냐? 결국은
그때 정확히 명확히 최원종에 대해서 심리검사든 정신감정이든 명확히 했어야지. 결국은 그렇게 안 하니까 거꾸로 변호인 쪽에서 되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KBS에서 이 최원종이 활동했던 사이버 공간에서 6천 건의 댓글 분석해 갖고 나왔던 얘기에 일부도 거의 수사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기소된 부분.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최원종의 변호인들은 되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물론 이제 그럼 이렇게 해죠. 그럼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립법무병원에서는 언제 상태를 정신감정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 상태겠죠. 왜냐면 며칠 전에 정신감정을 했고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범행 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원의 판례가 범행 당시의 인지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상황 판단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한참 뒤에, 범행이 있어 한참 뒤에 얘가 조현병이 의심됐던 어쨌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얘는 실제로 머리도 좋은 애고 집에 돈도 많으니까 변호사 이용해서 조현병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이걸 해갖고 법무병원 애들을 속였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조현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립법무병원 애들이 거짓을 얘기했나? 아니면 뭔가? 그것은 아닙니다. 법무병원 애들은 정신감정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정신감정이 조현병이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몇 달 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심신미약 여부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꼬락선이 된 거죠. 그 당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진행을 했고 법무법인은 이런 거죠.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지만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법무병원 놈들이, 거기에 의사였던 어떤 놈들이 최원종을 당시에 말하자면 이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변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했다는 건 그거는 월권입니다. 왜냐? 몇 달 전에 최원종이 그랬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지금의 정신조현병적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유추해 갖고 그 당시 어떤 거를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거를 속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조작하거나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그때 당시에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결국은 이런 엉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수사했던 분당경찰서의 형사과 그놈들이랑 이 검찰에 수사했던 놈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이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개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물론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한 수사의 어떤 결과는 이게 제대로 한 겁니까? 아무런 책임지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찰 놈들이 이 최원종 사건을 수사해갖고 결과 이거 해고 검찰에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제대로 했는가? 아무도 평가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의 수사는 엉망 개판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도 엉망이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제3자나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이나 기소 시스템인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들끼리 한 수사 기록을 갖다 놓고 박수 치고 잘했다 꼴값 떠는 거는 이건 진짜 그러니까 수사에 발전이 없죠. 그리고 기록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있어봤자 지들 그냥 자기들끼리 자유행위가 몇 개 더 되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너무 근데 검찰 놈들은 웃긴 거예요. 이제 와서 법무병원에서 검정 결과 나오니까 그건 참고사항이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당시 아니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때 검사를 하든가. 그 검사 결과가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반박도 못해요. 왜냐? 아니, 그때 그걸 안 했으니까. 이게 참 너무, 왜 이렇게, 그러고도 이제 수사 되게 잘했느니 뭐 하느니 이 지랄 하는 거예요. 절대 이래서는 안 돼. 수사는 독립적인 결과 기록에 그거나. 이렇게 안 하니까 이게 엉망입니다. 어쨌든 너무 유감스럽고 좀 개탄스럽습니다. 분당경찰서의 이 최원종에 대한 수사나 그 검찰의 수사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최원종 이놈은요, 당시 주식 투자도 했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했고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것도 검색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다 했는데 왜 계속 제가 말했지만 인공무용, 노무현, 일베 활동을 했던 그 범행 바로 전에 1년 반, 2년 동안의 그 기록들은 전혀 어떤 언론도 얘기하지 않느냐. 하다못해 그걸 했던 KBS도 얘기하지 않아요. KBS는 이거 아예 이 최원종 이 심리검사 심신미약에 대한 정신감정 그 기사를 다루지도 않아요. 와, 왜 이렇게 개판이죠? 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 두 분과 유족들, 이게 제대로 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남편분, 그리고 그때 다친 보안요원, 이런 사람들 항상 하는데, 당시에는 직접 범행 모습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분 다 증언하는데도, 객관적인 이 수사의 미진과 기소의 미진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 다 물거품을 만들었는.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진짜. 이 도라이들, 경찰들, 이 도라이 같은 검찰들이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제발 좀. 그러고도 또 뭐 수사 잘했느니 또 어디 가서 뭐 꼴값 떨지 말고.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국민 드라마 MBC 수사반장이 부활한다. 프리퀄 수사반장 1958. 또 무슨 검사들 뭐 이런 거. 지들이 뭐 되게 잘한 것처럼 그냥 뭐 영웅담 떠들어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죠. 잘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잘했는지는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객관적 평가를 받자 이 말이에요. 누가 수사반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수사는 더럽게 못하고 엉망진창이면서 그냥 이런 형태의 그 사건 자료만 이렇게 달랑 몇 개 내갖고 무슨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이 현장 그 사건 재현 프로그램 뭐 형사들 재현 프로그램 관련 해갖고 이 10개 중에 한두 개 되게 뭐 자기들 좀 그나마 했던 거 가지고 유죄 받은 거 갖고 이렇게 미화시켜 갖고 하고 나머지 개판이고 엉망인 사건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럼 도대체 국민들이 이 경찰이나 검찰 애들의 수사 능력이나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수사반장에서 수사반장이 잘했으니까 잘하고 박수 치고 맙니까? 예? 윤석열 한동훈 검사들 수사 잘하고 지들끼리 박수 치고 잘해갖고 대통령 되고 법무장관 되고 잘했으니까 박수 치고 맙니까? 객관적으로 검증을 안 해봤는데 그들이 잘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포장해주고 발라주고 빨아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요번에 이제 MBC에서 수사반장 다시 논다고 하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가거 아닙니다. 이런 해봤자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죠. 또 근데 우리 시대의 수사 기록의 객관화라든가 수사 기록을 민주적 수사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시대 정신과는 동떨어진 그런 구태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경찰청장 요번에 윤희근이가
특진을 542명에서 2170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경찰청장의 파격 실험이라고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한 해 특진이 21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2022 작년에 812명부터 2.7배가 늘었고요. 보통 근속 승진자를 포함한 승진자가 보통 2만 명 정도인 걸 고려하면은 무려 10%, 11%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542명인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이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여러 특진시킬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전세 보이스피싱, 뭐 건폭, 마약 이렇게 승진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민생 침해 범죄를 열심히 수사해왔던 애들은 물 먹은 거죠. 얘들이 특진하니까. 그럼 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정권 바라보고 거기에 목매고, 글쎄 이런 거죠.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을 시켰어. 근데 수사 잘하니까 특진시켰어. 근데 진짜 수사 잘하는 거 맞습니까? 정권에서 바라는 어떤 성과를 무조건 잡아냈어. 근데 그 잡아낸 어떤 수사, 이게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평가해 봤습니까? 그냥 머릿수만 채운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1계급 승진해 갖고 올라가서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면은, 수준 미달 애들이 팀장 되고 과장 되고, 그러면은 결과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거예요. 아니,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 결국은 본청의 공적심사위원회 결정인데 추천 과정에서 상사의 주관적 결정. 그 주관적 결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위에 있는 놈들한테 잘 비비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브로커, 승진 브로커가 생기는 거고, 내용이 어떤지 몰라. 어쨌든 주관적으로 얘가 그 상사들이 쓰는 거에 따라 다른 거야. 그리고 뭔가 예를 들면 특정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만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러면은 실제로 민생 치안에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지구대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지역경찰이라든가 이런 경제범죄수사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는 고생은 개고생하고, 그리고 민생에 제일 가까운데 현장을 지키고, 근데 걔네들은 승진 안 하고 못하고 소위 말하는 정권에서 바라는 뭐 마약 수사 아니면 뭔가 뭐 건폭 수사 뭐 이런 것만, 그럼 누가 지구대나 현장에서 시민들과 같이 고생 그거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승진, 특진 이런 거 계급제를 없애고 전문 수사관, 그러니까 수사관으로 평생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올라간다. 계급 필요 없다. 어쨌든 이 사람은 전문 수사관으로 퇴직할 때 간다. 누구도 근데 얘는 못 건드린다.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승진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 안 해. 관리자가 되니까. 그러면 이 수사 역량은 사라져버려. 이걸 바랍니까? 결국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승진이 필요한지, 계급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돈으로 보상 못 해주니까 계급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계급 보상은 권력이죠. 그게 웃기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언론이란 것들이 떠들어대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검찰에서는 하도 이제 뭐라고 하니까 김강호,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김강호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써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수사하는 둥 마는 둥 거의 안 하다가 이제 특별법 만들어지고 막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겨우
김강호 얘에 대해서 이제 뭐 기소할까요 말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최성범 용산 소방선자 서장은 또 끼어 팔기 해고.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은 수사심의가 필요 없죠. 아니, 야, 니네 검사들 수사 되게 잘한다며. 아니, 열심히 김강호 데려다가 수사했으면은 니네들이 결론 내린 대로 기소하면 되지. 왜 수사심의위라는 걸 해?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겁니다. 여론 눈치 보고 위에 눈치 보고. 근데 결국은 이따이죠. 이런 겁니다. 전원 외부위원이라 그래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런데 검찰 외부의 전문가가 검찰 외부입니까? 어쨌든 검찰밥 먹은 애들, 무슨 뭐 검찰 출신 변호사, 로펌의 변호사, 아니면은 그 관련된 법대 교수들, 어차피 다 인적으로 연관된 애들. 그 밥이 그래서 그날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해봤자 독립적인 어떤 결론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봤자 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 구성됐다고 하지만은 웃기는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만약에 진짜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열릴 거면은 수사심의위원들 인적사항 다 공개해. 그리고 회의록 다 공개해. 어떻게 회의했는지, 김강호의 수사 기록을 보고 어떤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공개해. 인터넷에. 그리고 결론 내린 거 다 공개하면 되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으면은 쇼하지 말라고. 그냥 결국은 김강호 수사하기 싫고 그냥 빼지고 싶으니까 이런 야려 부리는 거면은 그냥 하고 싶어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엊그제는 지하철, 이게 국철인데요. 그죠? 국철이라고 해야 되나? 코레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극한에 어떤 놈이 자유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 바로 앞에 여자 승객이 있으니까. 당연히 뻔한 거죠. 성범죄죠. 그래서 이 여성객이 놀래갖고 문자로 저기 보면은 있죠. 어디로 보내라고. 근데 신고했는데 우리 관할이 아니야. 다른 곳에 신고해. 상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막 그러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왔다 갔다. 10분 흐르고 자기는 뭐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놈은 내리고. 그래서 영문원한테 갔더니 철도 경찰이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제 핑퐁 하다가 결국은 30분 이상 경춘선 철도예요.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신고하라고 거기 붙여놓지나 말지. 이게 무슨 꼬락선입니까? 이제 외국의 사례인데 현대판 셜록 홈즈라고 유튜버 10년 미제 실종 사건을 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아마추어 탐정급 유튜버가 사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 타고 나고 사라졌어요. 근데 수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현지 경찰이. 근데 느낌상 보니까 저 차 타고 나가다가 연못에 빠진 거죠. 이렇게 다. 물에 빠졌으니까. 그 질문을 해야죠. 왜 수사가 안 됐을까? 결국은 이제 드론이든 뭐든 띄워갖고 지공하기를 봤더니 차가 보여갖고 끄집어낸 건데, 이게 아마추어 유튜버의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거 이전에 미국의 지역 경찰이 뭐라고 하나, 진짜 하기 싫은 거 그냥 한 건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일본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도쿄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이 칼부림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늦은 밤에 20대 지하철 안에서 막. 일본도 이런 가끔 뭐 쪼코 같은 애도 있고 막 일종의 외로운 늑대형의 무차별 테러범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기억나시죠?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재심이 결정이 됐습니다.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이끌어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라고 하면
검사 애들, 그 검찰 수사관 애들, 그 부녀, 청산가리 부녀 신문하는 거 보면, 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다. 유도신문에 뭐 윽박 지르고 막.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청산가리 그 범인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장애가 있죠. 사실은 좀 뭐라고 하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죠. 조금만 뭐 하면 금방.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돼 갖고 결국은 재심 결정입니다. 수사검사가 진술의 정황을 막기 위해서 이리저리 진술을 끌어낸 거죠. 딸에 대한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고 유도신문을 하고. 지금 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그 정신감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옛날에 경찰들이나 검찰 놈들이 이런 사람들 이제 구슬려 갖고 뒤집어 씌우게 하고 막. 근데 이렇게까지 엉망이었냐? 진짜 이렇게까지 엉망인 거죠, 사실은. 청산가리를 어떻게 샀는지, 막걸리를 어떻게 샀는지, 뭐 청산가리에 넣었다고 하는 것도 뭐 이게 모두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그런데도 그거를 또 1심은 그래도 무죄인데 2심 유죄를 내린 판사놈들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수사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수사 대충 개판으로 하고, 기소 대충 개판으로 하고, 어떻게든 압박해서 별건으로 해서 조져갖고 유죄 받으면 땡! 수사 기록 없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놈들이 지금 수사 잘한답시고 경찰 고위직이나 검찰 고위직에서 잘 먹고 잘 산 거 아닙니까? 이게 2009년도 사건이에요. 이거 황당하죠. 제가 1위를 시작하고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 요인을 뽑힌 게 2005년, 6년인데 그때 막 열심히 뭐 과학 수사한다 막 이랬는데 그 뒤로 몇 년 뒤에 기가 막히죠. 이게 유영철 연쇄살인, 정남 연쇄살인, 이게 강호순 연쇄살인 곧 즈음입니다. 얼마나 수사가 개판이면은, 저도 이 기록을 보고 수사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경찰 놈들부터 시작해서 검찰 놈들까지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대충 후드려 쳐갖고 자백받고 유죄 받아서 승진하고 땡땡. 국민은 뭐가 되죠? 그냥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재심을 통해서 이분들의 무죄가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도 뭐 기회가 되면 이거 몇 번 또 다루고 그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론으로 경찰이 수사를 했고 검찰이 수사 기소한 기록들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돼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뭘 통해서 수사 역량도 높아지고 그리고 인권 수사도 되고 그들 스스로도 떳떳한 거고 또한 판사들도 전문 판사들 능력 있는 판사들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도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서 역량이 있는 판사들 진짜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판사랍시고 그냥 그 같지도 않은 상식으로 판결해 갖고 이거 엉망. 제발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전문화되고 좀 더 치밀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민주주의도 지키고 정의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